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를 하나 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울산 HD 대 강원 FC 경기입니다. 뭐 최근에 울산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또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경기 나눌 수가 없죠. 예. 울산 HD가 강원 FC를 2대 1로 잡으면서 2024년 K리그 정상에 자력으로 서게 됐습니다. 좀 뭐 저는 그 우승 세리머니 우승한 김에 하는 것도 뭐 좋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든 뭐 이제 홈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아마 행사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오늘 울산 팬들은 경기장 가셔가지고 매우 즐거우셨겠죠. 날도 춥고 비도 내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갈 보람이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별개로 저는 이 경기 참 재밌게 봤고 또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 돌아다니 보면서 반응 보니까 다들 재밌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그 경기 리뷰도 하지만 항상 저만의 막 축구 철학을 또 막 설파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축구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경기를 한 울산하고 강원 FC는 둘 다 진짜 멋진 경기를 펼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처지에 맞게 좋은 경기를 준비해 왔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상대가 하는 대로 일단 뭐 맞춰서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축구를 뚜렷하게 했고 그런 결과가 이제 그 좋은 내용과 또 멋진 골들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의 우승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조금 리뷰해 드리고 갈까 싶어요. 네. 근데 뭐 매우 어려운 전술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보다도 전반적으로 이 두 팀이 이번 시즌 잘 치러온 1, 2 팀이잖아요. 1, 2 팀이라는 점을 짚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기는 사실 아, 누구한테 더 급한 경기였을까? 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경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울산은 어찌됐든 4점 차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경기에서 이긴다면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지만, 비긴다 그래도 매우 여유가 있죠, 사실. 4점 차가 유지되는 상태로 두 경기밖에 안 남게 되니까, 뭐 강원이 다음 경기에서 비긴다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으면, 울산이 뭐 급해질 이유가 없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강원이 지금 이제 윤주환 감독님이 최근에 이제 그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간절한 걸로 치면 강원이 조금 더 간절할 수도 있었다.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울산을 그리고 최근에 울산을 칭찬하는 이유는 이거를 기다리려고 하는 팀이 아니었다라는 점 때문에 전 되게 좋게 본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사실 잡으러 나가는 팀이었잖아요, 울산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본 팀들한테는 지기도 하고 3연패하면서 욕 이제 그 ACL 엘리트에서 이제 안 좋은 평가도 듣고 또 김판국 감독님이 이제 또 이제 그 외부적인 어떤 인터뷰들 때문에 안 그래도 여론이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일관적인 색깔을 유지하려고 했고 제가 이제 그 선수단이 뭐 썩 그렇게 아주 선호하는 것 같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던 게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팀은 김판공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전방 압박 시도하고 공격하고 거기서 다시 압박하고 하면서 주도권을 틀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점유율은 높게 안 나오더라도 상대가 점유율을 잡고 있긴 하더라도 그 점유의 어떤 안정성을 따졌을 때는 매우 불안한 상태로 점유율이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축구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울산이 챔피언이라면 승리를 기다리는 팀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에 있는 팀들일수록 승리를 잡으러 나갈 수 있는 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 경기에서 잘 보여줬죠. 전반 초반부터 홈 경기 물론 홈 경기라서 더 그랬겠지만 강원이 내려서 있는 팀인 상태인데도 내려서 있는 상태인데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무의미하게 뒤쪽에서 볼을 돌리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득점을 노리고 상대 역습을 뒤에서 기다리면서 뭐 대처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전방 압박 해가지고 강원 역습 못 나오게 하지 눌러버리지 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이 제가 지금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챔피언의 자격이 있는 축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고
그게 적중한 한 경기죠. 이번 경기에서. 어, 전반전에도 좋은 찬스들이 계속 왔었고 사실 근데 계속 왔다는 장면들도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K리그 데이터 포털 그 경기 매치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매치 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전반전에는 울산이 한 55% 정도 55%를 조금 넘는 정도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산이 본인들이 득점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굉장히 높은 강도로 강원을 괴롭혔다는 거고 거기서 득점을 많이 결국엔 만들어냈죠. 그 지금 약간 바둑을 잠깐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볼이 이제 이 하얀 거를 강원 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강원도 아예 엉덩이를 뒤로 빼고 막 다 노골적으로 물러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기혁 선수라고 하는 포지션 변화를 할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불리해지면 미드필더에 가담할 수 있는 선수지만 사실 여기 지금 이번 시즌 내내 이쪽 왼쪽 스토퍼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이제 이기혁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지금 파이브백 형태를 좀 갖춰놓은 상태로 사실 여기서 이제 공 뺏으면은 속도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코바체비치도 등 좀 질 줄 알고 양옆에 이제 뭐 양민혁이라든지 이런 돌파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배치해 놓고 이걸 이제 좀 뒤를 쳐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공을 뺏겼을 때 여기서 지금 풀어나오려고 한번 전진할 때 여기서 그냥 계속 괴롭히니 펴버려가지고 이걸 백패스를 하게 만들고 이런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강용구 선수나 주민기 선수의 공을 여기서 뺏었다. 전방에 있었으니까. 뺏어가지고 이제 20번한테 연결하고 이 선수가 공을 잡고 돌아서서 막 전진해 나가면서 이제 양진이 옆에서 막 달려나가고 하면서 막 자르고 막 이래서 공격을 하고 싶어 했을 텐데 근데 이럴 때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를 매우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못 돌게 만드니까 패스가 뒤로 가게 되고 여기서 받아서 다시 가고자 하지만 이럴 때 뛰어오는 어김없이 뛰어오는 게 이제 오늘의 또 히어로죠. 루빅스온 같은 애들이 또 뒤로 오니까 여기서 앞으로 연결하는 볼이 깔끔하게 안 나가고 이런 식의 공격을 그 역습을 강원의 역습을 울산이 상당히 잘 제어한 전반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에서도 울산이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스타일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축구라 제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엔 그렇게 주도권을 잡아갔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득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어요. 제 강원의 수비가 제가 봤을 때 이기혁 선수가 거기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쪽에서 제 기억에 그 던지기 상황이었고 고승범 선수가 공 잡아서 넘겨줘서 이걸 들어오던 루빅손이 이제 마무리하는 형태였는데 그 던지기 전의 장면을 보시면 이기혁 선수가 이쪽 측면에 빠져 있는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여기가 누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공을 이렇게 받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근데 여기 측면 수비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 나가서 너무 도와주려고 나갔다가 이제 가운데 쪽에서 움직이더니 고승범 선수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요게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만약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이렇게 돌아서 공격적인 패스를 못했을 거고 뒤로 밀어냈다면 수비가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울산이 강원을 잘 통제했던 건 사실이고 양민혁 선수가 몇 번 돋보이는 드리블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또 그렇게까지 위험한 찬스들을 많이 못 만들어냈으니까 강원이 어찌됐든 울산은 성공적인 전반전이었고 득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좋은 어떤 흐름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득점을 만들어내고 특히나 이제 이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는 형태가 굉장히 좋은 챔피언다운 축구였다. 제가 자꾸 이런 말 쓰는데 어찌됐든 예. 이게 우승하는 팀은 좀 이렇게 저돌적이어야 되고 좀 탐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겨야 속이 풀리는. 이게 예전에 전북이 좀 그랬죠. 예. 예. 어떤 경기라도 제일 많이 이기고 싶어하는 팀이 전 전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역꾸역이라도 이기고 일단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팀이었는데 울산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어떤 마음들을 체계적으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경기력 측면에서.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또 끝나고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울산 종합에서 그 우승을 놓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2019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제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 대팍에서 FC 서울하고 대구 FC 경기를 취재하고 있었고 옆에다가 이제 그
모니터 그 노트북으로 일을 하니까 옆에다가 이제 그 중계화면을 띄워놓고 보고 있었죠. 경기를 같이 기사 쓰면서. 근데 제가 그때 그 경기 끝나고 아마 리뷰를 했었을 텐데 제가 엄청난 혹평을 했어요. 이거 완전 진짜 쫄보 축구의 극한에 있었다. 거의 그 정도 취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경기 저도 기억나는데 내려섰어요 그때 울산이. 그때 포항이 상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어. 그래서 하나 포항 맞죠? 근데 제 기억나는 거는 뭐 그 상대편은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 먹으니까 올라가서 싸움 걸어서 동점 만드니까 다시 내려가고 실점하니까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 역습 맞아서 예, 계속 실점하다 무너진 경기였잖아요. 그 김승규 선수의 실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승하는 팀들이 내려서 가지고 상대가 밸런스를 먼저 깨길 기다려서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거저먹겠다 이런 축구를 하다가는 이게 이제 발목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아니라 울산이 그래도 이번 시즌에 그 중반 이후에 김판공 감독이 오신 이후에 아, 해오던 축구를 그대로 보여줬고 후반은 막판은 좀 전략을 바꿨지만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축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이런 팀이 우승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침이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끝내 우승을 따낸 건 울산의 저력이라고 생각하고 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한다는 말씀 일단 드리면서 전반전 리뷰를 마치고 후반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후반전은 사실 강원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 일단 그 이청용 선수에서 그 주민규 선수로 연결된 그 장면은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 이명재 선수가 진짜 멋진 패스를 때려 넣어버렸고 단번에 그다음에 이청용 선수의 그 아름다운 그 첫 번째 터치에 이어서 그 패스 선택까지 너무 좋았고 주민기 선수는 뭐 그런 거 놓치는 선수가 아니니까 완벽하게 만들어낸 역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장면들을 울산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강원이 후반전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전반전에 라인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 두 번째 골 실점할 땐 거의 최종 라인이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었던 상황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넘어가면서 김패스가 정확하게 뻗어가면서 이제 역습을 준 건데 저는 이것마저도 좋게 봤어요. 맞은 것도. 왜냐면 이거는 강원이 이제 잡으러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이거는 1대 0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힘쓰자 이게 아니라 후반전에 우리가 이거 울산 박살 내야 된다. 이 울산의 뚝배기를 깨버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라인을 올리고 나와서 공격하다가 맞은 거니까 이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이렇게 실점하면 상대가 잘한 거니까. 울산이 잘한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명재 킥이 너무 좋았고 이청용이 너무 잘 잡았고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 따라오는 것도 그렇고 막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를 못하는 팀들도 되게 많고 안 하는 팀들도 많죠. 심지어 지고 있는데도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그냥 너무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강호는 그렇게 경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지금 이 다른 제목의 두 번째 줄에 있었던 도전자의 자격.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전자가 아니라 그 챔피언한테 도전하는 도전자. 네. 격투기에서 나오는 그 도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 예를 들면 뭐 그 지난주에 UFC 그 패더급에서 토프리아한테 이제 맥스 할로웨이가 덤볐었는데 그 할로웨이 같은 멋있는 물론 그 KO로 지긴 했지만 맥스 할로웨이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멋진 도전자고 볼카노프스키가 챔피언하고 있을 때 진짜 멋진 호적수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도전자 강원이 울산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멋진 2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강원이 이제 제가 옵사이드 테이블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강원이 사실 시즌 초반에는 준일이 형이 더 말을 많이 하긴 했죠. 강원을 워낙 좋아하니까 강원이 시즌 초반에는 더 역동적이고 더 다이나믹한 축구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중반 좀 지나가면서 좀 실리적인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저는 좀 실리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전반전에는 좀 버티면서 조금 균형을 안 깨트린 상태로
경기를 끌고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울산 상대로 힘은 싸움을 한번 해봤잖아요. 지난번 맞대결에서 울산하고 강원이 전방 압박으로 맞불르면 어떻게 되는지 서로 한번 힘을 겨뤄봤는데 그때 울산이 조금 우위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원이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실리적으로 접근할 유인이 있었고 그런 이유가 있었고 실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상태를 끌고 가면서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갔겠죠. 그거 되게 실리적인 전술이고 지금 강원이 이제 그 적극적인 축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할 게 너무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어찌됐든 승리가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야지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뒤로 물러서는 축구 그렇게 좋게 안 본다고 하지만 강원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했던 거고 한 골을 딱 먹고 전반을 마치자마자 이거는 더 물러서서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맞불러야 된다 싶으니까 바로 앞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상대를 해버렸죠. 어. 일단 1대 0으로 지든 2대 0으로 지든 3대 0으로 지든 지는 건 지는 거고 일단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 1대 0으로 스무스하게 지느니 차라리 3대 1, 뭐 4대 1로 지더라도 우리는 일단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네, 그런 게 보이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 번째 실점을 아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그걸로 이상원 선수의 약간 그 많은 분들이 저렇게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할 만큼 멋진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골도 나온 거죠, 사실.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원은 제가 봤을 때는 후회 없는 그래도 한 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사실 강원이 울산만큼 선수층이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게 후반전에 이제 뭐 울산 같은 경우 들어온 선수들이 뭐 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규성도 들어오고 아타루도 들어오고 뭐 황석호 선수 들어오고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체력 안배를 해주는 상황인데 강원은 이제 2대1 만들어 놓고 쫓아가고 싶어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사실 진준서 선수랑 조진혁 선수가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이 선수들이 제가 나쁜 선수라는 얘기를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큰 어린 선수들인데 아직 그 울산에 검증돼 있는 후보들에 비해서는 사실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력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이 쓸 수 있는 패가 많지 않았던 거죠, 사실 후반 막판에. 근데 이제 울산은 그렇게 제가 계속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고 했지만 이번 경기만 딱 잡으면 사실 ACL 엘리트에서 또 그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고 코리아컵에 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체력 안배 필요하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그 마무리를 짓고 리그 우승을 확실하게 확정을 짓고 다음 남아있는 경기들을 치르고 싶은 생각이 컸겠죠. 그러니까 이제 황석호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그 전에도 보야니치를 약간 수비 라인에 내려놓으면서 일단 2대1에서 지키면서 역습하자라는 형태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뚫지 못했던 건 강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진짜 둘 다 전반전에 울산이 온 힘을 쏟아서 강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 같고 그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두 번째 골도 역습으로 넣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울산은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다. 본인들이 준비하고 기대했던 걸 다 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강원은 실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으나 잘 안 되고 울산이 먼저 선제 실점을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예, 그 부분에서만큼은 후반전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울산을 잡으려고 힘을 썼다. 그래서 전 둘 다 잘한 경기였고 울산이 조금 더 많이 투자한 만큼 조금 더 강했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멋진 경기를 했고 왜 1, 2팀인지를 알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아내랑 경기를 같이 봤습니다. 뭐 아내는 딴짓하면서 봐가지고 경기를 매우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막 그랬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내가 경기 같이 보면 막 이거저거 물어봐요. 축구 별로 잘 보진 않는데 물어봐요. 오빠 울산이 뭐 강해? 뭐 강원이 막 어때?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면서 이제 같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그랬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자주 하니까 가끔 가다가 자고 있는데 유튜브 한다고 막 구박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정확한 얘기 한다고 좋아해 주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프사이드 테이블에서 한 달 정도 전에 그 우승 경쟁 어떻게 될 것 같냐 울산 1인데 대항마가 누구냐라고 그 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영광 형님은 김천성 못 꼽았고 그 속해 준일이 형은 이제 그 강원 뽑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없다 그랬어요. 울산이 우승할 것 같다고. 쫓아갈 수 있는 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결과가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천은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 얘네들은 이길 때 분위기 좋을 땐 진짜 좋은데 뭔가 이제 간절함이 좀 떨어지는 팀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 울산은 결국에 이제 본인들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끌고 온다. 아, 결국 그 결과가 이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프사이드 테이블 나가가지고 그 얘기 해서 맞췄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꼭 그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출연해서 오빠 축구 잘한다고 꼭 자랑하고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제 예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울산이 제 예상대로 그래도 우승을 따낸 거는 제가 좋게 봤다는 옳게 봤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예상이 맞아들어서 네, 뿌듯한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의 자랑으로 이번 리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경기는 볼 텐데 리뷰는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할 수 있으면 하나 더, 한 경기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울산 팬분들 우승 축하드립니다. 3연속 우승, 3연패 축하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